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10여 년 전쯤 전국 유명사찰 108곳을 돌아보기로 마음먹고 주말이면 길을 나섰던 적이 있었지요. 그 무렵 산행으로 106개 산을 오르고 잠시 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산행이 무등산이었는데 한겨울 눈보라를 헤치고 오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산행 이후로 쉬다가 천년고찰 탐방으로 방향을 바꾸었지요. 어떤 목표를 만들고 실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계획한 목표를 이루고도 한참을 더 다녔습니다. 계획과 실천. 계획은 하였으면 실천해야 하고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혜은이가 부릅니다. 열정. 싶어서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멀고 마는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멀고 마는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었어. 겨울 산행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하얗게 아름다운 설산이 멋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아이젠에 의지하여 헤치고 오르는 희열이 가슴 벅차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상시 걷는 것보다 배는 더 힘이 들지요. 올겨울은 지금까지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춥기도 엄청 추웠고요. 한창 때려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에 나섰겠지만 이젠 나이를 먹고 나니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을 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거든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말이죠. 하지만 가슴의 열정만큼은 내려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열정이 건강한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니까요. 가벼운 산행으로 몸풀기를 하고 하루 5,000보 걷기를 하며 몸의 기억을 저장해두곤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건강한 삶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겨울산으로 유명한 덕유산을 올랐습니다. 멋진 산고대를 보려고 몇 번 다녀온 산인데 이번에 다시 도전해 다녀왔지요. 예전처럼 곤도라를 타고 오르는 것이 아니고 백년사까지 걸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향적봉으로 오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곤도라는 하산할 때 이용하기로 하고요. 백년사부터 향적봉 오르는 길이 엄청 어렵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덕유산은 지금까지 3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향적봉에서 백년사로 하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요즘 산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다음에 가지 하는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나이 탓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산이 좋은 이유,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면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고향을 찾은 기분이랄까요? 이번 덕유산을 오르며 즐겼던 풍경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하얀 산고대는 당연히 최고고요. 아스라이 펼쳐진 일망무제의 조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정상에 서면 오를 때의 힘듦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득 충만한 기쁨만 가득합니다. 남한 지역에서 높기로 4번째에 속하는 덕유산이지요. 그 기억을 가만히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창용,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나 계획은 쉽게 합니다. 그 계획의 종류도 다양해서 실천하기 쉬운 계획도 있고 어렵지만 자기 의지만 확실하다면 가능한 계획도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지금쯤 그 계획들이 제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정처 세웠던 계획들이 무관심과 몸에 밴 습관 때문에 흐트러지고 흐지부지 된다면 그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만도 못하니까요. 요즘에는 경연 프로그램 보느라 늦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대단한 실력자들이 참 많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일부 기획사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대중에게 선보이곤 했었는데 거기에 들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어렵게 무명으로 고생해온 지원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고생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저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마음껏 놀고 즐길 자리를 만들어주어 꿈을 펼치게 한 방송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출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일이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고 재능 기부겠죠. 존재 가치도 없는 위정자들의 당파 싸움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이들이 위로해주는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요. 그 똑똑한 머리로 알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능 많은 국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활화산처럼 뿜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국력은 세계적으로 빛나는 민족이 될 터인데 말이죠. 저는 이런 것도 느낍니다. 예전에는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들도 데뷔 연도에 따라 선후배가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앞에서는 함부로 입도 못 열고 심지어는 야단까지 맞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연을 보면 선후배가 오히려 흥겨움을 더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이 참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선후배가 노래도 서로 불러주고 말입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제가 바라는 모습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말이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노래 들으며 가슴속 열기 잠시 식혀보겠습니다. 장민호가 부릅니다. 터미널, 그리고 송가인 서울의 달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고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있어달라고 애원한 그 느낌에 야거지 서울로 가는 멋진 내가 너무 야속해 을 두드리며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밤도 깊은 터미널에 외로운 남자 울고 있네 그때 그 시절 옛사랑을 찾아서 이 거리에 다시 왔건만 부딪히며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밤거리를 헤매이며 우네 내 사랑이 그리워서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변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 돌아가는 막차 타고 우네 내 추억을 생각하며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고달픈 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조물조물 묻혀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 나 갈 수 있구나 서울을 늘 바라보면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 빌어도 본다.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을 울고 나가 바라보니 꿈에서 나 갈 수 있구나.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손편지 한 장 갖고는 너무 모자란 내 인생의 일기를 쓴다. 서울을 늘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일 때문에 저는 운전을 많이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운전인데요. 내가 편리하라고 하는 운전이 남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전은 초보일 때 그리고 약 1, 2년 정도는 사고를 잘 내지 않는답니다. 초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조심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운전에 익숙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감이 떨어지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지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발급은 받기가 너무 쉬워서 머릿속으로 운전법규 이해하고 손발로 제대로 기능을 익히면 그냥 발급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 너무 끔찍하지요. 났다 하면 대형 사고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법이 자꾸만 강화되어서 많이들 조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줄지 않는 게 음주운전이고요. 그래도 다들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겠지요. 함께 사는 사회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엽겹고 욕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게 만들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급해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정동원 눈물비. 주르르 내리며 내겐 우산 같던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노래 잘 들으셨나요? 요즘 저는 마음이 심란할 때 노래를 듣곤 합니다. 제가 하는 방송을 다시 들으며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가면 계절이 바뀌듯 내 자신이 즐겨하던 일들도 조금씩 바뀌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변해가는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일까요? 산을 오를 때나 가만히 창밖을 바라볼 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랫가락이 흐느적거리는 감성에 두터운 옷을 껴입는 기분이랄까요? 예부터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노래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이 지나고 나서 무척 추운 날씨 이어졌지요.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과 흩날리는 눈발을 창밖으로 바라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날씨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나무라는 듯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낭만에 젖기도 하였었는데 말이죠. 분분히 자유스러움을 뽐내는 눈 내리는 모습이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창문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휙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땅으로 내려앉거나 하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지요. 삶이 그렇게 자유스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 뜨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걱정거리이고 고통이 따르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며 생각합니다. 난방비 걱정에 제대로 가동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건지 힘없는 서민들은 대단한 위정자들의 자기만을 위한 정치에 골병이 들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업을 경영해도 이렇지는 않을 터인데 속이고 감추고 바꾸고 그리고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힘없는 국민들은. 노래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태진아, 애인. 사랑해선 안 되나요? 정이 들면 안 되나요? 주고 싶은 사랑도 받고 싶은 그 정도 우리들은 안 되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깨진 유리잔인걸 이제 와서 어떡해요 이미 사랑해버린 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맺지 못한다는 걸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사업 제안서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제안서인데요. 매번 작성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작년 것을 똑같이 베껴 쓸 수는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른 팀들과 차별이 되도록 작성해야 하니 머리가 쥐가 날 지경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환경 분야라서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제가 아직 경험이 충분치 않아 머릿속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올해 이런 경험이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요. 1년 내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속에서는 참 많은 사연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년에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되었던 신중년 프로그램 여행꽃은 지지 않는다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더라고요. 방송을 위하여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니 작년의 기억이 새삼 일어나네요. 작년에는 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1년을 보냈는데 올해는 목공 프로그램으로 1년을 활동하게 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고민이 가득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영악해서 조금만 빈틈으로 보이면 그 틈새를 영케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사업 제안서라 작성하랴, 목공 수업 준비하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아무튼 제게 주어진 일은 어떻게 하든 추진하는 것이 제 성격이기에 하다 보면 가능하겠지요.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마음속으로 자주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나이야 가라입니다. 마음속 젊음을 유지하는 일 가능하겠지요? 마음은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일. 생각은 많은데 실천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은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다현이 부릅니다. 회령포. 그리고 진성님의 님의 등불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내 곳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 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살고 낯설은 하늘 아래 빈배로 나서 있구나 지오라 그 욕심 더해가는 몸 이 세상
되리라.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불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우리는 결혼을 하고 살면서 서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울고 불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듯한데요. 배려하고 이해하자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는 매일 커피 한 잔을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블랙커피인데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보온병에 준비를 해서 나가죠. 요즘 길거리에 나서 보면 커다란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눈에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는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문화가 된 거죠. 다양한 커피 종류도 놀랍게 합니다. 맛도 다양하고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안동 광흥사 갔던 기억이 슬그머니 납니다. 184찰 탐방차 안동 봉정사에 들렸다가 근처에 있는 광흥사에 들렸더랬지요. 경내를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주지 스님이신 정음 스님께서 차담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사양하지 않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차방에 들어가서 같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처음 절 문을 들어설 때 문 옆에 서 있던 시장에서 자주 보았던 뻥튀기기가 있길래 절집엔 무슨 뻥튀기기인가 의아했었는데 이것이 스님께서 커피를 로스팅하는 기계더라고요. 직접 스님께서 커피를 로스팅해서 그 맛을 보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참 절에 계시는 스님께서 커피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커피 맛을 보니 스님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게 커피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이곳 광흥사는 예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절이기도 합니다. 불상을 해치고 복장유물 중에서 그것들을 다 훔쳐갔는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다툼도 있었다는 이야기 뉴스로 알고 있던 사건인데 막상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한 잔으로 이어진 스님과의 이야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카레밥으로 전심 공양까지 하고 언제든 시간 되면 다시 오라는 스님 말씀 간직하고 절을 나섰습니다. 정음 스님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겠죠? 언젠가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찾아뵈야겠습니다. 류계영이 부릅니다. 인생.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우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청춘이여,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청춘이여, 어머니.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욕망은 장작불과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욕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키우지요. 욕심이라는 장작을 감각이 살아있는 시간 내내 불쏘시개 삼아 존재를 증명하고 합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욕망의 불꽃도 사라지는 건데요.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에는 쉽게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러하지도 못할 겁니다. 내려놓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 그리고 무심으로 바라보기.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 조용한 절이라도 가서 명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내 모습 살피기입니다. 자꾸만 날카로워지는 마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름같이 번지는 생각들이 또아리를 틀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끝곡으로 나훈아의 어메를 남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잘나가나 못 날라면
못하려고 나갔던가 니마 송알머리 없는 니마 꽃이 타야 니한테 손만 타면 가라 어떤 놈 팔자 좋아 향가